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수아입니다. 변화를 위한 의식적인 습관이나 행위를 리추얼이라고 한다죠. 요즘은 플랫폼을 이용해 일상의 습관들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호응하며 같은 시간대에 독서나 요리, 그림 그리기, 걷기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호 연대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좋은데요. 개인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나를 키우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지속하기 어려운가요? 마음에 맞는 이웃들과 함께하거나 리추얼 플랫폼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2021) 만나보고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보고서는요. 랜선 OT 친해지길 바래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희망샘과 같이 부천 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영상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 공감팀과 신중동 SNS 기자단 두 팀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기에 앞서 잠깐 희망샘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오종종합사회복지관 녹음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희망샘은 오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성된 주민기자단이고요. 지역 소식을 마을 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매주 금요일 팟빵을 통해 마을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랜선 OT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요. 두 팀 모두 지금 전화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은 처음이라 이제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두 분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처음이지만 또 새로운 또 느낌으로 또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샘 능소아입니다. 반갑고요. 먼저 두 분 자기소개하는데 공감팀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공동대표 신정길입니다. 우리 문화카페 공감은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팀 이름인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컵이라든지 접시 같은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공방도 운영을 하고 캘리그래피 또 몸표기 생활운동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이제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기행인 평화발자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카페 공감의 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부천 지역 조직인데 2003년 6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하는 일로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규모 전쟁훈련을 반대한다든지 사드와 핵무기 같은 것을 핵전쟁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과 정책과 세력들에 대해서 항의 반대 운동을 하고 또 남북 협력이라든지 상호 번영을 방해하는 그런 외세의 간섭 등에 대해서도 반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 힘으로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또 이렇게 또 어떤 활동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소개하고 같이 또 활동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신중동 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중동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천대 사회봉사단 1팀장 김민경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중동 SNS 기자단 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저희 신중동 SNS 기자단의 주요 활동으로는요, 미디어 교육을 통해 기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홍보함으로써 신중동 소식을 더 많은 주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신중동 SNS 기자단은 저희 사회봉사단의 1팀 팀원분들과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을키움팀 분들과 연합해서 신중동 SNS 기자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학생들로만 구성이 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줄을 이루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감팀이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그 평화 발자국, 예. 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평화 발자국이 부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에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예. 연계가 다 돼 있는 그런 활동 분야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부천 지역 조직인데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3년경에 전국적으로 어쨌든 일제 침략의 흔적들,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강간 어떤 흔적들, 역사 현장, 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한계했던 흔적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좀 정리해서 역사 기억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부천 지역에서도 2014년부터 이런 현장들을 발굴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느낌보다는 약간 좀 책을 보면서 연구하는 분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시는 일과 또 관계가 있을지 어떻게 처음 이런 일을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제 침략으로부터 계속 외세의 어떤 지배와 간섭을 계속 받아왔고 또 외세에서 분단이 돼가지고 통일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통일하려고 하거나 남북 간에 서로 간에 뭔가 좀 민족 소설을 하려고 하면 계속 외세의 간섭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로부터 찾아서 오늘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알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민족 자존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민족 스스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천 지역에서는 일제 지배에 대항한 역사 현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된 만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 활동할 때부터 또 이렇게 또 학생들하고 함께 하셨는지. 처음에는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 지역 신문에 홍보도 하고 또 지역 신문에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초에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한 20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현장에 가서 해설도 하고 이런 질문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인가에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인서를 해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원종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만 대상으로도 한번 진행도 했고 또 원종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고 뭐 대학교 부천대학이라든가 가톨릭대학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참여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부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역사적 현장이나 어떤 의미가 많지는 않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또 다녀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렇게 같이 이제 소개하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제가 뭐 부천에만 식민지배를 한 것도 아니고 온 나라를 다 했기 때문에 온 나라에 다 역사적 현장이 남아있겠죠. 근데 부천은 특히 이제 73년도에 소사읍에서 부천시로 되면서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원형이 많이 파괴됐었죠. 예를 들면 뭐 1920년대에 일제가 조선이 쌀을 수탈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넓은 갯벌을 개간해 가지고 지금의 중동, 상동 지역에 큰 벌판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생산된 쌀을 갖다가 부천역 부근에 있던 조선 총독부 미국 검사소 조선 소사출장소라는 곳에서 품질 검사까지 해가면서 일본으로 뺏어갔었지요. 근데 지금은 그 중상동 지역이 다 아파트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뭐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다 들판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일본 조선인들이 이제 일제가 조선인들이 정신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 신사를 지금 심국 도서관 자리에 지어가지고 조선인들의 참배를 강요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 흘리고 없어지고 지금 도서관에 들어서 있죠. 이처럼 이제 원형은 많이 파괴돼 있고 뭐 아직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런 것들 하나 찾아가지고 진행함을 해가지고 특히 시민들이나 특히 젊은 이제 자라는 학생들이 이런 현장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일제 때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혹시 이제 그 활동 기간이 가장 긴 학생들은 몇 년 정도 될까요? 짧게만 했을까요? 학생들 참여한. 우리는 아침에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시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한 팀이 한 20명이 오면 그 학생들이 이제 쭉 와서 같이 걸으면서 이제 하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학생들이 오는 것이죠. 한 학생들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이 와서 이제 그 기행을 하고 나서 가고 나면 또 다른 학생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이 오고 이렇게 해마다 바뀌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또 진행을 해본 학생들이 또 성장을 해서 또 이렇게 또 어른이 돼가지고 또 참여한 학생들이 또 있을까 또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팀의 어떤 의미가 또 변화나 발전이 또 급속하게 또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역과 공간 또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 일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공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주셨으니까요. 잠깐 이제 쉬어가고요. 이번에는 신중동 팀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중동 선생님. 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동아리 이제 그 신중동 SNS 기자단 이제 봤을 때 되게 학교에 속한 동아리인지 마을에 속한 동아리인지 그 내용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우선 신중동 SNS 기자단은 네.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을 키움팀에서 이제 제시를 한 활동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네. 부천대의 사회봉사단 1팀 소속 학생들이에요. 아, 근데 저희 사회봉사단은 학교 동아리 개념은 아니고요. 네. 부천대 직속 기구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나 마을 활동에 또 관심을 갖게 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네. 우선 작년부터 저는 사회봉사단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폭이 매우 좁아졌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회봉사단에 소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들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직속 기구로서 매년 단체로 활동해 오던 사회봉사단 팀원들도 할 수 있던 봉사활동이 이렇게나 협소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고 계실까라는 궁금한 마음에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현재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캠코더나 삼각대 설치 방법이나 아니면 촬영 기법에 대한 교육을 마친 상황이고요. 이제 다음 교육 때부터는 편집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 그러면 편집이나 뭐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거는 다들 선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이런 과정이 또 패스가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팀원 구성을 보면은 저희 팀원 구성을 보면은 영상 제작이나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도 사실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이런 거에서만 익숙할 뿐이지 사실 전문적인 촬영이나 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선은 영상 제작에 대한 기반을 먼저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마을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지금은 또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오늘 같은 네.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 녹음실에 같이 나와서 방송을 못하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지역 발전이나 주민 복지에 기여하신 분들을 또 발굴해내는 그 방법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또 발굴을 해낼까요? 저희 신중동 SNS 기자단에는 사회봉사단뿐만 아니라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팀과 협력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중동 내에서 선행을 해주셨던 지역 주민분들을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선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련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정혜원 주인님이랑 네. 지금 같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준비를 매일마다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 때마다 참관하셔서 같이 저희 영상 제작에 힘을 써주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몇 명 정도나 네. 될까요? 저를 제외하고 4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지역분들이 앞으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만나러 가면은 이제 우리 마을 활동가들은 노련하고 친숙해서 또 그런 점도 좋지만 또 이 대학생들이 직접 또 만나 뵈면 그분들은 또 대학생들이 또 왠지 마을 분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새로워하니까
주민들도 아마 마을 그 활동가들보다는 대학생들을 만나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중동 기자단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공감팀 나와 네.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감팀은 지금 활동을 한 지 이제 정확하게 몇 년 정도나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천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은 2003년도 6월 달에 만들어졌고, 아까 지금 공감팀에서 하고 있는 평화 발자국, 아까 평화 둘레길 걷기가 역사 기행은 2014년 9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평화 발자국 그 둘레길, 평화 둘레길이요. 예, 그게 시에서 만든 둘레길은 아니죠. 아니죠. 아, 그러면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어느 지역에 어떤 경로로 이런 거를 만드셨는지 그 설명 잠깐 좀 해주실까요? 그 일제 항거했던 그 역사 현장들, 또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 역사 현장들을 찾았는데, 현재로서는 뭐 우선 그 원래 부천시의 뭐 대가 소사읍이고, 소사읍은 소사본동과 심곡본동이 출발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구간, 2구간, 2구간을 우리가 지금 우선 그 만들어 놨는데, 1구간은 주로 소사동과 소사본동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일제 때 일본인 별장이 있던 옛 소사성당터, 지금 그 소명여중구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제 때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일흥사터라고 옛날 그 소사구청 앞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태 선생이 태어났다는 그 소사본동,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이 살던 곳, 그거 다 소사본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대남면 신사터인 지금 그 심곡도서관 자리, 그 다음에 3.1 운동 때에 주민들이 파괴했다는 대남면 사무소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소사동 지역이 1구간이고, 그 다음에 2구간은 일본인 역장이 그 조선인 하역 노동자들을 구탈해가지고 그 파업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1928년도에 그 이제 소사역이죠. 지금의 부천역이 이제 출발해서 중동 상동 지역과 부평 지역의 넓은 들판을 그 개간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주들의 모임인 부평 수리조합터. 이때는 부평군이었으니까 과거에는. 그 다음에 또 소작 농민들이 소작 정의를 일으켰던 부평 농민조합터. 또 6.25 전쟁 고아들이 살았던 그 소사희망원, 지금 펄벅기념관. 그다음에 부천경찰서 뭐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천경찰서 선거문 사건이 일어났던 소사경찰서, 그리고 80년대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을 했던 현장인 신한일정이라든지 유성기업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심곡, 본동과 송내동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1구간, 2구간으로 현재 그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구간, 4구간, 5구간은 뭐 중상동 지역, 그 다음에 원미동, 춘희동, 약대동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오정구 지역, 이렇게 차차 이제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해서 이제 4, 5구간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걸었던 어떤 역사 현장들을 또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이제 할 계획이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영상 한 개 1구간하고 1구간에 대해서 지금 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영상 지금 2개를 지금 만들었고,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8월 달까지 5편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또 반가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정지용 시인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되게 이제 반갑게 봤습니다. 근데 원래 그분이 고향이 여기는 아니죠?
그렇죠. 원래 충북 옥천이시죠. 네. 그럼 충북 옥천인데 이제 서울에서 휘문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정학을 당하고 일본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휘문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943년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강화되면서 한성 경성에 있던 이른바 불령선인들을 이제 다 이렇게 경성에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지용 시인이 쫓겨나가지고 소사에 오게 됐죠. 그래서 소사동에 이제 사시면서 기차를 타고 그 휘문고등학교에 출퇴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여기 살았습니다. 그 3년 정도 살면서 이제 그 소사 성당도 만드는 데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부천이 연관이 있어서 지금 뭐 중동에 그 시비도 있고 정지용 시비도 있고 그렇죠 이제. 원래 그분은 옥천 사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예. 혹시 그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해설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설사는 저 말고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 네, 그러는데 또 다른 일도 또 하고 계셔요. 저는 부천평동사 공동대표이고 이제 뭐 그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좀 은퇴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요새는 평통사 활동하고 네. 요 이제 공감회 진행하는 거 하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 오정동 지역에서 또 올해 마을 기록을 위해서 열심히 자료도 찾고 또 마을 분들을 또 만나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먼저 이제 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이제 기록을 또 많이 또 하시는 분이니까 또 선배님 입장에서 이제 저희한테 또 해주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정 지역은 이제 원래 조선시대에는 부평군이었죠. 부평군 주화곤면, 그 다음에 상오정면, 하오정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914년도에 일제가 이제 전국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천군을 만들고 그때 처음 부천군이라는 말이 나왔죠. 부천군을 만들면서 오정면이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73년도에 부천 소사업이 부천시로 되면서 김포시에 편입됐다가 75년도에 다시 부천시에 들어간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있는데 그 오정 지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마을 기록을 남기고 집도 많이 기록이 남겨 있지만 물론 뭐 문화라든지 또 그 일반 주민 생활상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민족이 당해왔던 그런 그 일제 침략에 대한 지배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한거한 흔적들 이것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뭐 조사가 미흡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제 거기에 몇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일제 시대 때에 일제가 사를 수탈하기 위해서 그 중상동 지역과 부평 지역에 많은 논을 개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척을 그때 만든 것이 지금 동부 간선소로 간선수로 대부뚝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군이 이제 김포 비행장을 자꾸 폭격을 하니까 일제가 조선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비행장에 있는 그 비행기들을 사람이 끌고 밀고 해가지고 그 주변의 산이나 논밭에 숨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지금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최근의 일인데 그 부천 오정동 미군 기지에 근무하다가 퇴역한 미군이 지난번에 그 베트남 전쟁 때 쓰고 남은 그 오엽제를 대량으로 그 광물질을 오정동 미군 기지 캠프 머시에 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죠. 2011년도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찾아보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세로부터 또는 외국 군대가 조선함으로서 생겼던 어떤 우리의 민족 아픔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 부천 지역에 일제가 만든 신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곡 도서관에 있던 개남면 신사터가 있고
이제 오정면 신사터는 몇 뿌리 있었다고 그래요, 몇 뿌리. 그래서 그 몇 뿌리의 그 오정면 신사터가 있었다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고정을 거쳐서 찾아봤으면 하는데, 오정지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하시겠지만, 그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하면서도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구간, 4구간 해서 이제 시민들과 한번 그러면서 답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이제 어떤 역사나 이런 이 부천 지역의 어떤 일제의 어떤 흔적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정말 오늘 새롭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활동은 그 전부터 했지만 그 공감팀이 미디어 영상 지금 그 활동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공감팀도 그렇고 신중동팀도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런 점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낀 점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번 이제 영상을 제작하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제 회원들이 직접 이거를 진행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 미디어 센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직도 많이 서투르고 이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신중동팀은요? 저희가 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을 받을 때 인터뷰 진행자의 소양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영상은 아까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플랫폼에 게시가 되는 순간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영상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시청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지로 이번 활동에 시작한 만큼 그 의도가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마을 미디어 산업에 참여해야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만든 영상이면 누구나 또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즐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준 질문지에 N행시 짓기 했는데 이거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감 먼저 할게요. 제가 띄울게요, 오늘. 예. 네, 인상에 남게 팀 이름으로 N행시 짓기 제가 이렇게 했죠. 네, 공부하자, 우리 마을 공부하자. 감사하자, 조상들의 노고를. 와, 오, 너무 멋진데요. 너무 두 글자밖에 안 돼가지고. 공부하자, 감사하자. 네, 너무 좋습니다. 딱 와닿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중동 한번 가볼게요. 저희 팀 신중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중동 기자단으로 하는 건가요? 신중동. 신중동 기자단으로 준비했는데. 네, 그러면 다 갈게요. 먼저 네, 신중동 기자단으로 그럼 할게요. 네, 신중동 SNS 기자단은 마을 미디어의 중심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그란 카메라 렌즈를 통해 기꺼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자그마치 10분 이내의 영상으로 단독적으로 홍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두 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이제 전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죠? 어렵네요. 뭐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렵네요. 어려운 데다가 말씀을
되게 공부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따로 이 방송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신중동 선생님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저희가 신중동 SNS 기자단 활동을 진행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부천시에서 광역동이 변경이 되면서 5개의 동이 신중동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신중동 주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마을의 소식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돈줄 난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선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상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신중동 SNS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팀 공감과 또 신중동 SNS 기자단 팀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현장에 관심을 갖거나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활동과 미담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마을 활동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직접 발굴하기는 어렵지만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기록물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마을 활동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능소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